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매월 배당을 받고도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이익 상단이 제한되는 구조거든요. 이러한 이제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드릴 때는 커버드 콜형도 포함을 해드리지만 이제 상승에 100% 참여하거든요.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까지는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형 비중을 이제 제일 크게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ETF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30, 40대랑 5, 60대를 나눠봤을 때 월배당 ETF를 각각 어떤 목적을 갖고 좀 짜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30, 40대하고 5, 60대를 조금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보면 30, 40대는 매월 월급이 아무래도 들어오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5, 60대는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을 확률이 많죠. 그리고 또 30, 40대는 앞으로 운용할 기간이 많이 남았죠. 근데 이제 5, 60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운용할 기간이 적어요. 30, 40대는 이제 월배당을 받아도 재투자하는 목적이 훨씬 많으실 거고요. 이제 5,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월배당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도 실은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 30, 40대와 5, 60대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30, 40대는 제가 고배당주 ETF의 40%, 장기국채나 금 ETF의 30%, 또 이제 월배당 커버드콜 ETF의 30% 이렇게 제가 분배를 해서 책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서 기재를 했고요. 또 이제 5, 6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이제 장기국채의 40%, 또 월배당 커버드콜의 30%, 우량 고배당주의 20%, 그리고 이제 또 현금 같이 또 유동자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긴급자금에 또 써야 되다 보니까 단기채 10%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책에도 기재를 했고 이제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월 배당을 받고도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금이 지켜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월배당을 받았는데 원금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이익 상단이 제한되는 구조거든요. 이제 콜을 매도하다 보니까는 이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콜을 매수한 사람이 이 자산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상승에 참여를 못 해요. 이러한 이제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드릴 때는 커버드 콜형도 포함을 해드리지만 전통형이라고 이제 상승에 100% 참여하거든요. 같이 섞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월배당 ETF를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제 월배당을 받았을 때 기초자산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월배당 ETF도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섞어서 또 포트폴리오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말씀드릴 때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1987년도에 해리 브라운이라는 이제 사람이 고안한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있거든요. 이 연구 포트폴리오가 현금의 25%, 주식의 25%, 장기채 25%, 금의 25%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제가 안정형과 이제 수익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정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높은 수익보다는 변동성을 감수하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이제 월배당 ETF로 한 70% 해드리고요. 나머지 30%로 제가 주식하고 장기채권하고 이제 금하고 해드리는데 나머지 30%도 커버드 콜형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형하고 섞어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해드리고 있어요. 반면 이제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을 좀 보면서 이 네 가지 자산을 섞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기준금리 좀 많이 떨어뜨렸고 지금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금리 인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면 유동성이 좀 올해부터 많이 풀리고 있어요. 연준에서 QT 종료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이제 수익형 분들은 지금 주식형이 한 40% 가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금도 계속 최고가를 이제 찍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리 인하 배경도 있고요. 또 지정학적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도 한 30%
30%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다고 장기채를 지금 아예 안 하기에는 주식이 조금 떨어질 때 장기채가 완충을 해줄 텐데, 지금 아무리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해도 금리를 언젠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비중을 한 20%는 가져가자, 이렇게 수익형은 매크로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계속 리밸런싱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그 상품 중에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ETF라고 있어요. 이 ETF는 이제 운용사가 알아서 비중을 정해서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채권형하고 주식형을 5대5로 가기도 하고요. 뭐 주식형 비중을 조금 늘리기도 하고 채권형 비중을 조금 늘리기도 해요. 이 ETF가 이제 보통은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해주는데, 이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도 커버도콜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배당을 조금 가져가면서 내가 수시로 리밸런싱 하는 게 조금 부담될 때, 그때는 이제 이러한 상품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커버도콜에 비해서는 배당률이 월등히 높지는 않아요. 중위험 중수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에 꼭 담아야 할 ETF를 좀 추천해 주신다면은. 우선은 이제 2026년이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까지는 어쨌거나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형 비중을 이제 제일 크게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ETF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국내 증시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 상품인 코덱스 200 위클리 타겟 커버드콜, 이 ETF가 괜찮을 것 같은데, 실은 이 커버드콜의 특징이 상승은 100% 못 따라가는데 횡보에서도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 있기는 한데, 설사 여기서 더 안 오르고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커버드콜 쪽은 배당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지금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ETF를 좀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E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가 돼요. 굉장히 이제 지금 핫하고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올해도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쪽의 ETF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 투자해주는 국내 ETF들이 있어요. 이제 성장주가 워낙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너무 성장주로 가기보다는 조금 배당주 쪽으로 같이 가면서 이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또 ETF가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직 예를 들어서 성장주를 안 담았다, 이런 분들은 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이 ETF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지금 성과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좀 크게 떨어지고 변동성이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이 ETF도 좋아 보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금이거든요. 지금 금이 계속 사상 최고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솔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 이 ETF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커버드콜이 아니더라도 기초자산에 그냥 투자해주는 ETF들도 이런 비중이나 이제 이런 자산 성격으로 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원금을 깎아먹을 수 있다 이제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초보자들은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커버드콜 들어갈 때는 이게 상승 참여를 몇 프로 해주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90% 정도 참여해 주는 걸로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커버드콜형 이름에 고정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타겟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고정은 옵션 매도하는 비중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옵션을 100%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50%만, 예를 들어서 10주를 주식을 갖고 있으면 5주만 옵션을 매도하고 5주는 갖고 있으면서 5주는 상승에 참여하는 거고, 이 5주에 대해서만 이제 옵션을 받아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정들이 대부분 상승 참여가 높고, 또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매월 월배당을 우리 연 12% 줄 거야 라고 이제 타겟해서 배당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을 해요. 그래도 이제 그 타겟 월배당 ETF 보면은 상승 참여율이 높았다. 그리고 또 요즘에 액티브형 커버드콜형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액티브형도 이제 알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상승 참여 못하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상승 참여를 많이 따라가면서 월배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상품 선택하지 마시고 요즘에 나오는 상품도 선택하면 좋겠다.
대신에 이제 기초자산은 꼭 보고 기초자산 언제든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까지 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올해부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 제도가 실제로 투자자들의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이 배당해주는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시행이 됐거든요.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딱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년 대비 배당금이 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당 성량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라면은 이제 배당금이 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을 때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직 고배당 기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고배당 기업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릴 거다라는 지금 추측이 다 있죠. 그래서 이 고배당 기업이 될 주식들을 미리 매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에 들어가서 고세율이신 분들은 45%까지 세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을 받으면은 이 배당 소득세가 물론 이제 받는 전체 배당금에 따라 다르지만 14%에서 30%까지 분포가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50억 초과 받았다. 그러면은 세금을 30%만 내면 돼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기존 세율 대비해서 15%를 덜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손이 고배당 기업 주식을 많이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배당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리 매수를 하려고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나는 이 고배당 기업이 될 것 같아서 얘를 샀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주가가 안 오르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또 리스크를 또 해지하기 위해서 또 ETF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ETF는 이 분리과세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좋냐면 ETF에서 몇십 개 종목을 담아줘요. 그래서 한두 개가 고배당 기업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기업이 고배당이 되면 가격 차익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ETF 쪽도 지금 새롭게 또 막 출시가 되고 있고, 또 ETF를 매수를 해서 나는 이 받는 배당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ISA나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배당 기업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배당을 많이 줄 거잖아요. 그럼 또 월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간략하게 조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만의 좀 차별점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은행 이제 퇴사하고 나서 매월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월배당 ETF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했더니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나라고 이제 자꾸 느껴지는 것들이 세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배당을 받고도 원금이 마이너스,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 문제점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점은 그래도 알고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를 드렸고, 이거를 또 이제 책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펼쳐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배당 ETF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배당 책들은 이제 뭐 세금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다 이렇게 파헤친 책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에 그런 경쟁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월배당 ETF 자체가 고변동성이에요. 좀 위험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경제 지식을 갖고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포트폴리오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 책에서 그런 부분 이제 전부 다 제가 기재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편향과 관련된 건데, 집단 동조라든지 뭐 확정 편향 이제 이런 게 다 고점에서 물리는 편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사전에 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전부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책 안 보시고, 제 책만 이제 한 권만 좀 정독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제가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